일제강점기 경성, 가장 화려한 요릿집 명월관. 친일파와 일본 고위 장교들은 그곳에서 나라의 운명을 흥정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죠. 비단옷을 입고 묵묵히 술을 따르는 어린 종업원 따위가 감히 자신들의 야욕을 막아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림자처럼 취급했던 그 여인이 사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독립군 최고의 비밀 요원이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가장 화려한 연애 속에서 가장 외롭게 피어난 한 여성. 독립투사의 숨막히는 하룻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통쾌한 반전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38년 암흑의 시대 경성. 밤이 되면 명월관의 등불은 더욱 교태롭게 빛났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요릿집이 아니었습니다. 진한 분냄새와 음식 냄새, 값비싼 양주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조선 총독부의 고관대작들과 그들에게 아첨하는 친일파들이 모여 나라의 운명을 안주 삼아 떠드는 밀실이자 거래의 장소였죠. 그곳에 이설아라는 20살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월관의 종업원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와 검은 치마, 그 단정한 차림새의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화려한 비단 병풍과 값비싼 축음기,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 사이에 녹아들어 마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저기 어이하고 불렀고 그녀의 이름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그날 밤 명월관에는 유독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선 주둔군 사령관이자 독립군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와타나베 총감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민족을 팔아부를 쌓은 거상 최판호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죠. 설아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들이니. 지배인의 날선 목소리에 설아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예약한 가장 깊숙한 방, 국화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무거운 목재 문이 열리자 와타나베의 날카로운 눈빛과 최판호의 기름진 미소가 보였습니다. 설아는 떨림 없는 손길로 술을 따랐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코드네임 겨울. 그녀는 상해 임시정부직 속 비밀항일단체 흥랑단의 최정예 요원이었습니다. 최 사장, 준비는 다 되었는가? 물론입니다. 총감 날이 내일 정오 김 선생이 종로 양복점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이미 우리 사람들을 심어두었지요. 설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김 선생, 상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의 거목, 임시정부의 심장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비밀리에 경성으로 잠입했다는 첩보가 있었지만 정확한 행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 다니던데 이번에야말로 그 숨통을 끊어놔야지. 양복점에 들어서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게. 와타나베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술병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와타나베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명월반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게 하라. 내 명령 없이는 그 누구도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방문 밖에서 일본 헌병들의 군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명월관이 완벽하게 봉쇄된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다. 연락할 방법도 지원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은 오롯이 그녀에게 달렸습니다. 설아는 쟁반을 들고 조용히 국화실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경우의 수로 가득 찼습니다. 봉쇄된 이곳에서 하룻밤 안에
와타나베의 계획을 저지하고 김 선생을 구해야 한다. 그녀의 눈빛이 명월관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화려한 요리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하는 치열한 전장이었죠.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끓는 거대한 가마솥, 날카롭게 날이 선 중식도, 그리고 화력이 강한 독한 백주. 모두가 그녀의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끓는 물을 담은 주전자와 품 안에 작은 백주 한 병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외부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인 후문을 지키는 헌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후문 근처의 복도 바닥에 물을 살짝 엎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대걸레를 들고 헌병에게 다가갔죠. 저 나으리, 잠시만 비켜주시겠습니까? 바닥이 미끄러워서요. 헌병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며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아는 대걸레 자루로 그의 발목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헌병의 관자놀이에 그녀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백주병을 내리쳤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헌병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설아는 쓰러진 헌병의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아주 작은 글씨로 암호를 적었습니다. 내일 정오, 종로 양복점, 함정. 그리고는 주방에서 자비를 하던 흥랑단의 가장 어린 연락책 소년의 손에 쪽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살아서 전해라. 소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죠. 국화실로 돌아가던 설아는 복도에서 최판호와 마주쳤습니다. 최판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너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 보거라. 그가 설아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설아는 몸을 살짝 비틀어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손님.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녀의 그 움직임이 너무나도 유려하고 빨랐던 탓일까요? 최판호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다시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국화실에서 나온 와타나베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와타나베의 눈빛이 설아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명령한 자의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조금 전 최판호의 손을 피하던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와타나베의 질문에 설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발각된 것일까? 설아라고 하옵니다. 눈빛이 꼭 죽은 사람 같군. 아니, 죽음을 아는 사람인가? 와타나베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명월관의 모든 소음이 멎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종업원의 가면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와타나베가 허리춤에 칼에 손을 가져가는 순간 설아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그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와타나베. 그 틈을 타 설아는 옆에 있던 기생의 머리에서 길고 뾰족한 비녀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녀가 순종적인 종업원에서 차가운 암살자, 겨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연. 정신을 차린 최판호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설아는 낮은 자세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최판호의 목에 그녀는 비녀를 겨눴습니다. 움직이면 당신의 목에 바람구멍이 날 것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년의 정체가 뭐냐? 나는 이름 없는 조국의 딸이다. 와타나베는 얼굴에 화상을 부여잡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요오씨, 실력이 제법이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그 순간
명월관의 정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수십 명의 흥랑단 단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연락책 소년이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명월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설화는 최판호를 단원들에게 넘기고 와타나베와 마주섰습니다. 챙 좁은 복도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와타나베의 칼은 맹수의 발톱처럼 맹렬했지만 설화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했습니다. 그녀는 비녀 하나로 그의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흘려보내고 찰나의 틈을 파고들어 그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닌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기술과 지략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설화의 비녀가 와타나베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칼을 놓친 와타나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명월관에는 피비리네와 함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고 최판호를 뒤로 탄 친일파들은 모두 흥랑단의 손에 잡혔습니다. 설화는 피 묻은 비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명월관을 나와 동트기 전의 희미한 안개 속으로 다시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경성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독립운동의 거목 김 선생이 무사히 상해로 돌아갔으며 와타나베 총감은 의문의 습격으로 중상을 입고 본국으로 소환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사람들은 명월관에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을 쉬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나라를 구한 것이 이름한 장군도 열혈청원도 아닌 그저 말없이 술을 따르던 한 명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이름 없이 빛나던 수많은 겨울들의 희생과 용기 위에 쓰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바로 그들의 차가운 손과 뜨거운 심장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잠시나마 그 시절 이름 모를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